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됩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을 두고 지자체마다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용산 참사 당시 진압 책임자였던 신두호 전 인천경찰청장을 추천했다가 지역사회 강한 반발에 무산된 바 있는데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자격은 뭐고 또 그 역할은 뭔지 이 시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천지부의 한필훈 사무처장이 자리했습니다. 두 분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간단하게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자치경찰제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사무처장님. 예, 저희는 잘 피부적으로 나가올지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시민들이. 근데 이제 기존의 경찰은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경찰 제도였거든요. 이제 이것을 권한을 좀 분산시켜서 국가 경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분산을 시키는 겁니다. 전국 단위 수사라든지 대테러라든지 전국적으로 이제 책임져야 될 경찰 업무는 국가 경찰이 계속 가지고 있고, 네. 지방자치단체 특히 이제 민생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교통의 문제, 생활안전의 문제, 뭐 일반 범죄에 대한 이런 문제들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에 있는 경찰들이 협업을 해서 합의제 기구를 만드는 자치경찰제를 통해 가지고 운영하게끔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박남춘 시장도 올 초부터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은 1호로 이제 지시한 사안이 맨 처음에는 주차 문제 해소 이렇게 얘기를 했고 최근에는 이걸 약간 좀 변경이 됐더라고요. 주차 문제 해소보다는 스쿨존의 교통 안전 문제를 자치경찰제 시행되면 1호로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자치경찰제가 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시로도 민생과 관련된 그리고 생활 편의에 관련된 어떤 경찰 업무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더 장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가직, 지방직이라고 한다면 이 지방직으로 경찰이 어떻게 보면 전환이 된다. 예, 뭐, 예, 신분 변화는 아닌데, 아무튼 운영과 관련된 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권한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역과 더 맞닿아 있는 그런 경찰력으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이 되면서 이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데 그만큼 의미가 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시행이 된 지 32년이 됐죠. 그리고 많이 자리를 잡았습니다만 아직 재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방자치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미흡한 부분이 뭐였냐면 경찰자치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그 지방자치의 완성은 자치경찰 제도로 완성된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행정자치와 교육자치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사무의 대부분을 이루는 것이 경찰사무거든요. 이 경찰사무를 지방에 할 수 있어야 명실상부한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는 지방자치가 완성될 수 있는 것이고 사실은 진작 시행되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네. 좀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의 사무가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의사 결정이 되고 집행이 되어야 그래야 주민과 밀착한 자치경찰이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지방자치의 완성을 자치경찰이 할 수 있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또 사무총장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자치경찰의 의의를 잘 모르시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가 된 적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맞아요. 뭐 입법이나 이런 것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계속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잘 홍보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자치경찰의 의의를 제가 몇 가지를 정리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로는 주민과 가까이 가면서 지역 특성의 치안 수요에 대응하는 경찰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지금 있는 우리 국가경찰제도는 13만 명의 거대 조직의 단일 명령 체계거든요. 이러한 거대 조직의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앙에서 경찰이 통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찰이 뭐 예전에 댓글 수사나 이런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만 정치화가 되는 문제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런 정치적 중립성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경찰 자치로. 그리고 권한과 조직이 분산된다라거나 뭐 이런 지방자치가 완성된다거나 이런 것과 더불어서 경찰이 주민들에게 가까이 가면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것이 드디어 처음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이 기존에도 뭐 대통령 산하에 행정부 장관이 있고 그 산하에 경찰청이 있는 형식의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직접적인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경찰이 있다는
그런 의의가 있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점들을 예. 지금 짚어주셨는데 이제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두고 참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먼저 그 자치경찰위원회가 뭔지를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길래 이렇게 주목을 모으고 있는 걸까요? 예, 자치경찰이 되기 전에 이제 국가경찰 제도일 경우는 경찰청의 이제 지시를 받고 인사권이나 사업을 짜서 운영하게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 이제 동일한 어떤 사업을 제시하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지방자치단체, 지방에서도 이제 경찰들이 일을 하고 운영이 됐었는데 자치경찰이 되면은 지역 특성에 맞게끔 운영이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이미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제주도의 특성에 맞게끔 자치경찰제가 운영이 되어 왔는데 인천도 만약에 인천형 자치경찰대를 만든다고 하면은 섬이 많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접경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그러니까 각 기초지자체마다의 어떤 인구 변화의 특성에 맞게끔 기획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됩니다. 근데 이런 자치경찰제를 전체 컨트롤 타워하는 곳이 바로 이제 자치경찰위원회인데요. 자치경찰위원회는 이게 합의제 기구다 보니까 경찰 쪽의 어떤 인력도 필요하기도 하고 행정기관의 자치단체 행정기관의 인력도 필요하기도 하고 이거 관련된 전문가들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일단 인천시장이 위원장을 이제 추천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위원을 한 명을 추천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체 구성 인원이 7명인데 나머지 5명은 인천시의회에서 2명 그리고 교육청에서 이제 1명, 그리고 추천위원회에서 2명, 이런 방식으로는 전체 7명이 구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과정 중에서 문제가 됐던 거는 특히 이제 위원장과 국가경찰대에 추천하는 위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대부분 다 7명 중에서 5명은 비상임 위원이기 때문에 관련된 전문가라든지 학계라든지 아니면 행정 전문가든지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데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은 상근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원장과 상근직으로 일하게 될 위원 추천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체적으로 위원장은 자치단체장, 인천시장이 추천하는 분이 되게끔 돼 있고 그리고 상근직으로 일하는 상임위원은 경찰 쪽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대부분 되게끔 이렇게 지금 초기 협의제 구조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거죠. 네, 인천시에서도 이제 국가경찰위원 추천받았던 뭐 신도 전 인천청장과 관련된 네네. 충분한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이제 같이 이제 임명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나 관련된 어떤 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거죠. 네, 신도 이제 후보가 과거에 경찰청장으로 있었을 때나 아니면 그 과거에 경찰청에서 근무했을 당시에 여러 가지 사건들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금 낙마하게 된 이런 꼴이 된 겁니다. 맞아요. 지금 그 문제를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 굉장히 막강한 이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이 누가 되느냐에 관심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두호 전 인천경찰청장을 추천했다가 이제 논란이 됐던 부분은 시민사회에서도 물론 지적을 해주셨지만 민변에서도 공식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어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예, 신도 전 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 기억하고 있죠. 용산 참사 당시에 그 서울경찰청의 기동본부장으로 재직하시면서 당시 과잉 진압에 책임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이제 뭐 형사적으로 고소고발된 사건에서는 형사적으로 책임을 지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2019년에 용산 참사 재조사 결과 경찰이 스스로 과잉 진압이 경찰관 직무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을 냈고요. 그리고 당시 경찰청장이 생존자 유족자분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기도 했었죠. 네. 경찰의 과오를 인정했던 것이죠. 자치경찰은 경찰 권력을 통제하고 분산한다는 경찰개혁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통제를 한다면 통제라는 그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통제라는 기준은 민주사회에서는 인권입니다. 인권이 항상 기준이 되죠. 그래서 인권의 이념을 구체화하는 뭐 헌법과 법률들도 있지만 실제로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시는 분이 인권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시다면 권력이 통제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전 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과거의 일입니다만 온 국민을 좀 비탄에 잠기게 했던 인권 침해 현장의 책임자셨기 때문에 이 중요한 자치경찰위원회를 좀 적절하지 않지 않은가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요. 결국 박남춘 인천시장이 임명을 거부하면서 반려가 됐고 또 김창룡 경찰청장도 사과를 했죠. 향후에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후보가 누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치경찰위원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자치경찰위원은 몇 가지 이제 시민사회나 지역사회에서 제기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기준, 두 번째는 도덕성에 대한 기준, 그리고 세 번째는 시민과 소통을 할 수 있는지 능력 있는 기준, 그리고 이제 인천 지역사회를 잘 알고 있는지 뭐 이런 기준들을 제시하고 네. 있는데 시민사회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는 이게 경찰 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통제 권한을 강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도덕성에 대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검증되어지는 후보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희는 먼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다른 위원보다 특히 이 경찰위원회 추천 후보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예, 아까 사무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시는 분께서 상임 이제 위원이 되시고요. 뭐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경찰과 이제 인연이 있으시니까 아마 경찰과 의견을 나누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뭐 꼭 상임위원이 아니시다고 하더라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 만드는 자치경찰이거든요. 그 자치경찰은 인권이 권력 통제의 기준은 결국은 민주사회에서는 인권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인권 의식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민주적 통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입법 목적 자체가 민주 의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치경찰이잖아요. 그럼 인천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인권 의식, 민주 의식 그리고 지역에 대한 높은 이해 이 세 가지를 위원님들의 덕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치경찰제라는 게 처음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는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인천시 의회에서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킬 때 이 조례 문구를 두고도 참 신경전이 일었는데 논란이 된 그 조항이 자치경찰 사무 범위 조정에 따른 경찰 의견 청취 규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논란이 되는 겁니까? 일단 뭐 이유를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자치경찰이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치경찰이 하는 일은 뭐고 국가경찰이 하는 일은 뭐냐 이거에 대한 이제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하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법과 시행령에서 이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만 지역 수요에 맞는 치안을 해야 되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례는 이 시의회가 정합니다. 조례로 세부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조례가 나왔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거 시행 전이잖아요. 그럼 시행을 하면 문제점이 발견될 것이고 이것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이 조정을 할 때 지금 저희가 이제 반쪽짜리 자치경찰이라고 시작은 뭐 그렇지만 반쪽짜리를 생각하는 게 예산이나 조직을 저희가 자치경찰관을 새로 뽑은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기존의 국가경찰분들이 자치경찰 사무를 하시는 거거든요. 네. 국가경찰의 조직을 쓰고 국가경찰의 예산을 쓰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뭔가를 자치경찰을 하려고 하면 항상 국가경찰과 이야기를 나누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뭔가 이 조례를 변경할 필요가 생겼을 때 자치사무의 범위를 변경할 필요가 생겼을 때 국가경찰과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국가경찰의 의견을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이냐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경찰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친다. 이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아마 고민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보통 많은 쪽에서는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갔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의견 안 들어도 되죠. 사실은요. 절차적으로.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면 의견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듣고 네. 안 지켜도 되겠죠. 그러니까 뭐 듣고 안 지킬 수는 없겠지만 그딴 예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협의 절차를 거친다 그러면은 동등한 당사자의 대화죠. 그래서 만약에 협의 절차를 거쳤는데 한쪽이 협의됐다고 생각해서 진행을 했어요. 근데 한쪽은 뭐냐 협의를 한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발을 하게 되면 사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저희 인천시는 제가 알기로는 경찰과 의견 교환이 아주 활발하고 긍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좀 가장 강력한 조항이죠. 협의 절차를 거친다라는 쪽으로 결국은 수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협의 절차를 거친다. 동등한 상태에서 대화를 한다라는 원안대로 가결이 됐다라는 말씀이시죠? 이게 뭐 이제 또 시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구만으로 본다면 법조인으로서는 그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그래요. 네. 지금 뭐 이렇게 자치경찰위원회를 두고 인천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잡음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해보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 지방 유력 인사 봐주기.
등과 같은 지방 토 세력과 자치경찰 유착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설득력 있다 보십니까?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보는데요. 그래요? 이 자치제도, 지방자치제도가 이제 시행될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결국은 이 얘기는 기존에 있는 제도를 바꾸지 말자라고 하는 것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담그지 말자라고 하는 얘기가 같은 건데 이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돼 가지고 가장 강력하게 우려를 제기하고 아니면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많이 주는 것에서 반대하고 있는 곳이 경찰 측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기존에 있는 국가경찰제도에 가지고 있는 권한을 계속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것은 경찰 권력에 대한 시민들,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것을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나올 것 때문에 우려를 계속 얘기하는 거는 시행하지 말자는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위원 구성과 관련돼서 위원회에서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느냐 이런 문제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자치경찰제 시행 과정에서 민주적인 통제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하게끔 만드느냐 이거에 따라서 뭐 우려의 목소리로 제기되는 것들이 다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시행될 때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참여해서 견제하고 감시하고 함께 운영하는 제도를 만듦에 따라 가지고 지방자치제도가 정착이 되어 왔거든요. 자치경찰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시행 단계에 있는데 네. 시행되기 전에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게끔 할 거냐라고 하는 구조를 만든다고 하면은 그런 우려의 목소리는 전혀 우려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자치경찰제, 그러니까 실보다는 득이 많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세요. 자치경찰제 취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밀착형 치안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경찰과 지방경찰 사무가 나누어지고 자연스럽게 경찰권 분산과 또 통제도 꽤 보자는 건데 이 부분 어떻게 잘 이루어질 거라 보십니까? 예, 저는 자치경찰을 매우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그래요. 굉장히 단언하시네요. 예, 잘 운영된다면요. 예, 그게 전제 조건인데 일단은 행정력이 통합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첫 번째로는 그래서 아마 주민 밀착형의 경찰로 태어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경찰권 분산이 가능해서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경찰이 한 13만 명 정도 되거든요. 인천은 한 6천 명 조금 넘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도 예상하는 바로는 이렇게 되면 자치경찰 사무를 보시는 경찰분께서 최소한 3,500에서 최소한 한 1,500에서 최대한 3,500 정도까지,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자치경찰 사무로 넘어오실 거예요. 그러면은 전 국가적으로 보면은 50% 이상의 경찰이 국가경찰에서 떨어져서 자치 사무를 보게 됩니다. 경찰 권력이 반으로 쪼개지죠. 네. 예, 그럼 권력이 분산됩니다. 그건 당연한 결과고요. 그 다음에 업무 지시 감독을 경찰위원회로부터 받죠. 예, 중앙의 경찰로부터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권력은 당연히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희망적으로 이 두 가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아직 첫걸음이기 때문에 기대 반 또 우려 반의 시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앞으로 5월부터 시범 운영되고 또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 자치경찰제 성공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해주실까요? 이번에 인천 자치경찰제를 빨리 시행하다 보니까 위원 추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견이 됐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빨리 하는 것보다 잘 준비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자치경찰제는 이제 뭐 경찰 측 갈등의 요소가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자치경찰제 시행 과정에서 이제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해서 같이 할 거냐. 그리고 시민 체감형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리고 세 번째는 인천형 자치경찰제, 특히 인천 지역 특성에 맞게끔 자치경찰제 제도를 인천에 맞는 사업을 어떻게 발굴해서 기획을 할 거냐. 이렇게 세 가지를 갖고 경찰 측과 그리고 인천시 의회와 인천시와 시민사회 같이 찾는다고 하면 방법이 찾을 것 같습니다. 잘 운영된다는 전제로 이러이러한 장점 설명해 주셨는데 이 안착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일선 경찰분들한테 되게 우려를 많이 듣습니다. 저도 경찰도 피자니까요. 뭐 행정청의 경찰에게 불편한 일을 다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우려가 그것인데요. 이 자치경찰을 하는 이유가 국가 권력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치 실현이죠. 검경수사권 조정 때문에 경찰의 수사권이 이용되면서 경찰의 권력이 엄청 커졌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자치경찰을 좀 상세를 하고 이미 현장에서 수많은 경찰들의 헌신으로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라는 영예를 얻고 있습니다. 이 자치경찰로 이제 주민의 지팡이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7월 시행을 앞둔 자치경찰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